오늘 이 시간은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어떤 점부터 살펴볼까요? 오늘은 뭐 미국 시장 뭐 하락 변동성은 저는 무시하자. 여러분들 보시면 요새 연준이 얘기하면 오히려 빠져요. 뭐 어떤 조치를 내와도 시장은 뭐라 그럴까요? 양적 완화 뭐 하더라도 눈은 다른 걸 자꾸 봅니다. 근데 그 원인이 코로나19가 만든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연준이 무제한 하더라도 상원 의원 쪽 보는 거고 부결되는 거. 이게 통과 언제 돼? 뭐 이런 쪽을 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코로나 변수가 제가 전번 3월 한 12일 날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는 3월 23일이 맥점이 되나 보십시오라고 해갖고 이 어제네요. 그림, 어제죠. 예. 어제죠. 요게 제가 요거는 제가 그 제 친구인 전문가 수리 통계학 전문가인 그분의 시각을 좀 뭐라 그럴까요? 참고해서 이 전략을 짜 드렸는데 우리는 3월 12일, 미국은 이 통계학적으로 나오면 한 4월 16일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코딩해서 돌려보는 거죠. 정점이. 예.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제가 그 3월 12일 날, 그러면 3월 23일부터 분기점이래요. 이게 분기점이라는 건 뭐냐면 네. 이제부터 더 확산되냐, 여기서부터 수그러지면서 이제 잡느냐를 그 어떤 길목 갈림길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거기서 갈림길을 가장 중요하게 본 게 이 데이터입니다. 전에 10일 날 이걸 제가 비교했죠. 이때 대구 경북이 모집단이 500만에서 지금 0.023 나왔고 이때가 80 거의 9% 정도인데 제가 걱정하는 게 구로 콜센터 이후에 요 수치만 먼저 보세요. 193 서울, 네. 인천 25, 경기 175. 요 수치가 어저께 수치로 어떻게 바뀌었나 보죠. 서울 330, 경기 350, 인천 약간 좀 배 정도 늘었죠. 요게 네. 이 부분인데 그런데 여기 그래프를 보면 증가는 계속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게 꺾이는 게 보이죠. 요게 요 밑에 그 네. 하락권 요게 이제 1일 확진자 그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꺾여 내려오면 이제 잡는다 쪽으로 전략을 짜라. 근데 여기서 뭔가 한번 갑자기 그 수포 확진자에서 일일이 거의 뭐 한 200이나 300 탁 튀면 이건 다시 한번 리스크가 커지는, 그러니까 모집단이 서울 경기 지역에 모집단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투자 결정을 해라.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시장의 결정을 할 거고 요새 보시면 이제 뭐 마스크나 이런 뭐 제가 전번 시간에서 이제 진단시약도 이제 하지 마시고 네,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로 순환하시자. 근데 솔직히 그 치료제가 진짜 치료제인지 모르겠고 아직도 확실하진 않죠. 예. 두 번째는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케팅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예, 솔직히. 맞아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농담 삼아서 메리스 때 나 개발했습니다 하고 아직 개발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시장의 그냥 패턴 정도만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공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장은 저는 올라갈 거로 봅니다. 네. 올라가고 근데 대신 바로 치고 나가는 에너지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4월 중순 정도 지나서 미국이 진짜 꺾이는, 그리고 이번 주는 목요일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목요일이요? 예. 왜요? 공포 그 실업수당 건수 주간 이게 이제 상상 이상으로 나쁘게 나올 텐데 실제 시장에서는 그거 괜찮아, 알아, 이건 당연한 거야. 예. 이렇게 반응하는지 미국에서? 그거 공포가 또 나오는지를 한번 더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시장은 올라가겠지만 바로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 보니까 하방으로 많이 열려 있다라면서 공포감을 조장하는 그런 세력들도 많잖아요. 지금 뭐 코스피 1000 뭐 이야기하고 이러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너무 질른다라고 그렇죠. 봅니다. 네. 만약에 1000이나 1200 올라면 전에 제가 제일
공포에서 삼성전자 피난 가자라고 했던 가장 근본적인 환율. 네. 환율이 1,000원에서 1,100 가려면 원달러가 1,500원 가면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속도가 만약에 1,300 뚫리죠. 그러면 하루에 50원, 100원씩 움직일 겁니다. 네. 그거는 곧 뭘 내냐면 여러분들 그 유로 스톡스 ELS라든지 그다음에 홍콩 H의 ELS가 럭인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럭인되는 순간에 또 그 증권사 그 럭인 과정에서의 그 조달 비용으로 달러 매수가 그냥 일단은 뭔가 청산되니까 그거를 에너지가 급등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걸 가장 걱정했었는데 그냥 통화 수화부가 그걸 막아줬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전략은 한 1,400 지금 선에서는 저는 지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50과 1,750이 저항이 아니라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5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여러분들 몇 가지 종목,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 풍산 이 구경제 관련된 종목들이죠. 네. 상상 이상으로 투매나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좋지 않았어요. 전 현대차 6만 6자볼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한 8, 9만 원대에서는 최하경은 막아낼 줄 알았더니 그것도 깨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또 이럴 때 30년 정도 이렇게 다 봅니다. 30년이요? 네, 한번 예. 보시죠. 이 데이터. 제가 그 85년도에 대우경제연구소 그 새내기로 취직하고 나서 네. 지금 30 몇 년 지났는데 이 97년 외환위기도 보고 금융위기도 보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단기적으로 이 하락 속도가 제일 큰 거는 이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속도는요, 이 외환위기하고 금융위기가 갑자기 한꺼번에 이렇게 중첩된 것도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대우증권 같은 경우가 58,000원에서 1,000원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봤거든요. 네. 아, 그 언제적 얘기예요? 97년, 98년. 예.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 거기에서 큰 부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 바닥에 예. 전설 같은 분들이 막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새 삼성생명이나 하나생명 보면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예. 그 주가 모르고 그리고 금융위기 때 속도도 보면 요새 이 한 달 만에 떨어지는 속도가 더 심합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코로나19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그렇죠. 전염병이라는 투자 역사를 보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럴 때 제가 편하게 보는 중심 이론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 주가가 얼마죠? 30 몇 년 동안 저가. 아, 277이네요. 네. 예. 생각을 277에서 고가 2607을 4등분 해봅니다. 네. 거기에 딱 중심값이 얼마죠? 아, 지금 정도 수준이네요. 네. 여기에서는 뭔가 떨어져도 우리나라의 경제 사이즈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가 이 에너지를 막아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표되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포 때에는 공포에 익숙한 그거에 집중되는 그것만 재료나 정보만 쏠리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악용하는 헤지펀드도 많습니다. 그러겠죠. 공매도 세력이라든지 헤지펀드가 요새 그 모간 스탠리나 JP 모간도 막 지르잖아요. 뭐 여기서 더 빠진다 뭐 네. 이런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오히려 진중하게 우리나라는 환율과 그다음에 제가 또 이 삼성전자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2월 17일이 이게 이제 미국 시장 우리나라 부러지기 시작한 맥점의 딱 네.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삼성전자를 여기 보시면 6조 4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아, 참 많이도 팔았네요. 거래량으로는 1억 2천만 주 팔았습니다. 네. 참 그냥 퍼런 색깔만 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공매도도 금지했는데도 삼성전자 계속 팔고 어저께도 한 800만 주 팔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저께 개인 투자들이 1,000만 주 사니까 이게 이제 겁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겁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삼성전자 최대 그 외국인 보유가 58% 근접했었어요. 근데 네. 지금 3% 줄여서 55%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55%에서 5% 더 팔아. 외국인. 그럼 50%. 그 50% 이하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라 저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5% 파는데 그게 59억 주 발행 주식에 3억 주만 나오면 됩니다. 예. 근데 3억 주만 나올 거. 어이구 3억 주가 얼마인데 이거를 금액으로 바꿔보면 12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이거를 우리나라 인구수로 가면 다 50주만 사줘도 됩니다.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뒤집어 놓고 보면 네. 이렇게 공포지만 이 삼성전자가 하방 경직성을 만들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공매도 평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제가 주로 보는 30일과 60일 공매도 삼성전자만 보시죠. 53,000원이 공매도 평균 단가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공매도 친 사람들은 지금 신나 있겠죠? 수익률가. 그 다음에 60일 공매도 평단이 55,000원입니다. 요 서커 발행이 언제 들어올까? 그러면 4만 원을 최하위권 깬다 그랬을 때는 내가 공매도 친 세력이라면 이건 챙기기 시작할 것 같아요. 아, 쇼커버링이 들어올 거다. 예. 그러니까 요 타이밍이 언제냐 또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한번 보시죠. 여기 있는 보시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여기 보시면 공매도 동향입니다. 이거는 네. 평단이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공매도 중지시키고 나서 여기 보면 300만 주 16일 후에 굉장히 없죠. SK 하이닉스도 거의 없죠. 네. 그런데 왜 매도 나오냐? 그러니까요. 공매도 량은 잡히긴 잡히네요. 예, 조금씩 잡히죠. 예. 그런데 뭐 몇백만 단에서 움직였던 것들이 이제는 공매도가 금지 이후에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죠. 아니 왜 이렇게 500만 주, 800만 주 매도하냐? 예. 이게 전에도 설명했지. EM에서 때리고 그다음에 ETF 관련돼서도 때렸지만 그건 좀 막았고요. 시장 조정자.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분기점, 그럼 분기점 변곡점이 그 코로나 변곡점. 네. 그런데 오늘 그 길리어드 그 얘기 듣고 이제 공매도 친 세력들이 그 재료를 상당히 좀 답답하게 여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이제 외국인이 계속 때릴 겁니다. 요게 전환 시점이 언제 되냐를 앞으로 한 5일 단위로 끊어서 보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환이 좀 빨리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준도 그렇고 미국 자체도 그렇고 부양책을 갖가지 부양책을 쏟아놓는데 간밤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제한으로 이제는 양적 완화를 하겠다.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지수는 하락했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네. 3% 마이너스는 빠진 것 같지가 않아요. 워낙에 요즘에 급락이 네. 나왔어가지고 보합 같아요. 그냥. 예.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이 네.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옆에 사이즈를 보십시오. 1000 단위가 그냥 기본적으로 빠질 땐 2000, 였다가 최고였죠. 3월 16일 거의 3000. 저는 뒤집어 놓고 어느 기점에서 2000이나 3000에 빨간 색깔이 오는 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4월 달에. 네. 빠르면 이제 이번 주부터 나올 수 있는데 그 전환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코로나가 될 거고 상원까지 통과. 이게 상원도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그 재정 부채라든지 국가 부채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통과된다 쪽에 시간이 걸릴 뿐이지 통과된다. 그럴 때 저는 이 데이터를 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데이터를 한번 요거부터 보시죠. 요게 주간 실업 수당 건수입니다. 네. 이게 일반적으로 평균 25만에서 35만 사이 놀던 데이터거든요. 네, 이번 주에 발표가 되죠. 예, 목요일 날. 예. 어떻게 예측합니까? 확 늘어나겠죠. 250에서 300만. 예.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르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미국 시장의 경제 시스템은 이거 당연한 수치입니다. 네. 미국은 제조 전체적인 비중이 10% 이에요. 대부분 다 서비스와 또 미국은 월급보다는 주급받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실업수당 건수 되면 이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이 수치가 나오니까 여기에 파생돼서 또 여러 가지의 뭐 연결되는 소비가 줄고 뭐 이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개별별로 뭐 $1,000, $2,000 주겠다라는 논리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지표가 나오는 목요일, 금요일 날 다우지수, 나스닥이 요번 파동보다 떨어지지 않고 높으면 이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항상 우리가 데이터로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 체크하죠. 요번 시장은 제가 $1하고 공포지수 갖고 타이밍 보겠다고 그러는데 어저께 미국 시장 그러니까 쪼중했어요. 그렇죠. 공포지수 어때요? 130불에서. 그래도 내려왔네요. 예, 이제 역V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포지수는 이제 미리 아는 겁니다. 아, 이제 지나갈 때가 됐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도 어저께 급등했다가 여기 보십시오. 꼬리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1300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면 우리 위험해요. 진짜 그러면 또 50에서 100포인트 빠지는 그렇죠. 극단적인 상황.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코로나 확진으로 많이 넘어가는 세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럭인 상태까지 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고 네. 이거를 정부 당국자가 분명히 알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오늘 뭐 비상대책해서 뭐 기업업이나 채권이나 오늘 보러 또 정부에서 정책 대책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환율은 막아줘야 우리가 럭인 상태가 안 된다.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 뭐 여러 가지 막았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전략이 이제 막아만 주면 시간만 조절될 뿐이지 변동성은 나온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나오셔서 애플, 테슬라, 미국의 주요 종목과 연계된 우리 종목들을 이제는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애플 또 신제품 곧 생산할 것이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애플과 관련된 LG이노텍 그제였나요?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 그리고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센트럴 모텍 살펴주셨는데 이틀 연속 비교적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이러한 추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봐도 좋을까요? 근데 예. 여기서 사고를 전환시키긴 걸 원해.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네. 제가 과거에 그 IMF나 이럴 때 대주주들한테 좀 배운 게 있는데 어떻게요? 그러니까 대주주는 이 기회를 물량을 늘립니다. 아, 그렇죠. 아니면, 저가 매수를 저가 보통 매수하든지 하죠. 예. 아니면 약간 이 아이디어를 네. 추가로 대주주나 이런 돈이 있는 사람은 또 추가로 사면 괜찮은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 다 물려서 주식으로만 갖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이 많을 네. 수 있어요, 지금. 그럴 때 로직을 하나 만들어 갖고 그 주식을 산단가 잊어버리시고 전에 한번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네.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10주라도 늘리세요. 10%, 20%. 잘 늘려집니다. 의외로.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주 주식만 있어요. 예. 올라가는 파동 이용해서 여기서는 30%, 300주. 여기서는 50%, 500주. 그게 손절이라도? 손절이라도. 아, 예. 왜냐하면 이번 공포는 바로 V자로 가려고 그러면 미국이 풀려야 되고 코로나가 긴급하게 이제는 소멸되는 특효약이 발견되고 이게 아직도 2달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럴 때 저는 어떤 로직을 하면 제가 LG노텍 같은 사이즈가 큰 게 상한가도 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럼 상한가 갔을 때 여러분들 30% 때렸어야 돼요. 네. 그리고 변동을 줄 때 다시 껴놓고요. 이런 것들을 위치에 따라서 30%, 50%, 70%를 구조화시켜 보십시오. 네. 그럼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요게 하나의 참고해 보세요. 52주 최고가와 최저가를 4등분 해 보세요. 예, 역시나. 네, 역시나 4등분 해 갖고 121선과 중심값은 못 돌파합니다. 요게 12만 원에서 13만 원입니다. 네. 12만 원, 13만 원 LG이노텍 기다리면 저는 잘못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야 가능하다.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걸 구조화시킬 때 어떻게 구조화시키냐면 이 그림을 갖고 참고합니다. 네. 고가가 16만 3천 원이에요. 저가가 7만 5천 원이에요. 그럼 딱 중심이 11만 9천 12만 원. 그럼 10만 원과 12만 원에서 저는 70%까지 팔겠습니다. 내가 심지어는 14만 원에 샀어도. 네. 1000주를 여기서 500주나 700주를 끊어주고 다시 생각보다 더 갈 때 진입 전략, 떨어질 때 재진입 전략 요거를 구조화시키겠습니다. 이럴 때 저점 대비 상승률 갖고 구조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상위 종목들은 이게 12만 원 가려면 60%나 올라야 돼요. 네. 단기간에 꿈 깨겠습니다. 힘들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나 상한가 한 번은 쉽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30%에서 50%는 여기는 쉽게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여기에서는 일부 종목을 300주나 500주를 팔아보겠습니다. 비중 축소. 예. 예. 그러니까 끊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돈을 딴 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미국 시장 올랐다가 빠지는 그런 변동성 이용해서 또 8만 5천 원과 9만 5천 원 사이에서 다시 껴넣겠습니다. 매수 단가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개념을 가격으로 보지 않고 예. 이런 개념 보는 거죠. 타켓을 나 요번에 500주 팔아서 550주 됐어. 요번 변동에 600주 됐어. 네. 목표 타켓이 다른 거죠. 예. 그렇게 한 1, 2개월 가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난관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 내 주가가 어떤 분은 뭐 거의 50%까지 늘릴 수 있을 겁니다. 아, 물량이? 예. 네. 조정이 길고 기간이 길면. 네. 이런 것들을 한번 훈련하면 이런 매매를 하다 보면 이번 시장이
바닥이 이제 됐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를 한번 아이디어를 시스템 구조화시켜서 각각 똑똑한 종목 몇 가지 정해놓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국면을 능동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